자, 193페이지 갑니다. 193. 자, 5번에 가면 용도구역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게 이거예요. 자, 지금 배우는 게 이제 출발점이 여기죠. 도시군관리기기입니다. 자, 여기부터 출발해서 입안하고 결정. 자, 관리계로 입안도 하고 결정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입안하고 결정할 내용 중에서 1번, 첫 번째 내용 공부한 거예요. 1번. 하나 한 거예요, 하나. 근데 이 1번 속에 두 개가 포함되어 있죠. 자, 뭐 했죠? 자,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변경했습니다. 자,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변경한 다음에 용도 지역을 도와주는 걸 했죠. 자, 뭐라 그러죠? 용도 지구까지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내려가서 자, 용도 구역을 하시는 겁니다. 용도 구역. 자, 용도 구역은 일단 종류를 옆에다 써보세요. 용도 구역 옆에다. 제목 옆에다가 개도 시수 입. 입에 좀 붙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개발 제한 구역. 여기 하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도시 자연공원 구역. 세 번째는 시가와 조정구역. 네 번째는 수산자원 보호구역. 다섯 번째가 입지기재 최소구역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합쳐서 용도 구역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이제 논점이 뭐냐면 용도 구역은 용도 지역이나 지구에 비해서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시험에. 그래서 전체를 다 물어보거나 자, 얘를 물어봐. 입지기재 최소구역. 근데 용도 구역의 역할이 뭐냐면 자, 1차적으로 뭘 우리가 지정했죠?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토지를 개발할지 보존할지를 지정한 겁니다. 뭘 통해서? 아니, 뭘 물어보는지 잘 모르겠죠, 그죠? 아니, 용도지역을 통해서 지정한 거예요. 이렇게 개발할 땅인지 보존할 땅인지 먼저 정해줬죠. 자, 그럼 개발할 땅, 보존할 땅이라고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자, 이걸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서 이 용도지역 위에 뭐가 지정됐어요? 강화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 용도지구가 지정된 거죠. 자, 그럼 용도지역과 용도지구가 지정된 상태에서 얘네 두 개를 도와주는 게 용도구역이라고 보시면 돼. 예를 들면 이 지역이 도시역이래. 용도지역 중에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럼 도시역이면 개발 맞죠? 자, 그럼 이 안에 개발 부지가 다 없어졌어. 개발할 땅이 없는 거야. 그러면 도시역이 이렇게 확산된단 말이죠. 이 주변 지역을 개발합니다, 사람들이. 그럼 이거를 막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행정청의 개념이 좀 잡혀야 되는데 막아야 됩니다. 이렇게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주변 지역을 막 개발하는 걸 막으려고 이 주변 지역에게 지정하는 게 그린벨트예요. 그린벨트. 자, 개발 제한 구역을 이렇게 지정해버리면 그린벨트를 묶어버리면 이 주변이 개발이 돼, 안 돼? 안 되니까 목적 달성할 수 있지. 주변 지역의 자연환경 보존도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용도구역입니다. 용도구역. 그럼 용도구역은 전제 조건이 뭐하고 뭐가 있죠? 용도지역이 이미 지정되고 그 위에 용도지구도 지정된 거 맞죠? 얘네 두 개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구역의 개념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제한을 두 가지 다 하는 거지. 뭐 하는 게 있고 강화하는 게 있고 완화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아까 용도지구처럼 강화하는 게 중요할까요? 완화하는 게 중요할까? 완화하는 게 시험에 많이 나와. 그래서 이 다섯 개 중에서 요 앞에 있는 네 개는 강화하는 거예요. 깊이 있게 안 나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만 줍니다, 여기는. 그러면 완화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 맨 밑에 있는 거, 맨 끝에 있는 거. 뭐요? 입지기재 최소구역입니다. 그래서 요게 단독으로만 두 번 나왔지. 작년도 하나 나왔고. 여기를 이제 포인트를 잡아서 공부를 할 거예요, 제가. 앞으로. 그걸 잡아드린 거고. 여기서 논점이 뭐냐면 많지 않습니다, 여기는. 자, 지정권자를 많이 물어봐요, 여기는. 지정권자. 다시 말해 결정권자를 물어보는데 여러분 보세요. 천천히 갈게요. 여러분 용도구역도 소속이 어딥니까? 소속이. 관리기기니까 자, 용도구역 지정할 때도 먼저 1단계로 입안권자가 계획을 입안한 다음에 수립한 다음에 입안한 내용을 뭐하면 결정하면 지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용도지역, 용도지구는 이 결정권자가 다 나와요. 국장도 지정할 수 있고 시도지사, 대도시장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권자 안 물어봐, 여기는. 용도지역 지구는. 근데 여기는 다 결정 못해요.
나뉘어져 있습니다. 결정권자가 따로따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험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하나 배운 거 있습니다. 요 개발 제한 구역 있죠, 요거 누구만 지정한다 그랬지 아까? 그렇지. 그걸 물어보는 거야. 작년도 이거 물어봤지. 시도자 대도시장은 결정을 못 해. 그래서 여기는 결정권자, 다시 말해 결정권자가 지정권자가 되거든요. 그자가 누군지를만 먼저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은 시도의사 나오면 X 하셔야 돼. 누구만. 이걸 먼저 하세요, 이거를. 하나씩 하는 거야, 하나씩 지금 공부를. 자, 그래서 자, 개발 제한 구역 밑줄 한번 거보고 내려가서 지정. 거기에 첫 번째 자, 내용에 맨 앞에 나오는 게 국토교통부장 나올 거예요. 그죠? 형광색 밑줄 놔야지. 무한 반복해야지 앞으로. 국장만이 지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럼 여기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정권자가 따로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기억을 하셔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이것도 우리가 아까 했는데 이 5군데 지역 중에서 바다가 있었나 없어? 바다. 어디였죠? 그래,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공유수면입니다. 거기는 결정을 다 못하죠. 누가 한다 그랬어요? 회장이 한다 그랬잖아.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이런 거. 누가 하니? 이거 많이 물어봐. 그거 좀 이따 할게, 좀 이따. 뒤적거리지 말고 여기 봐요, 그냥. 그래서 보시면 개발 제한 구역은 국장의 형광색 밑줄 그어놓으시고 하나씩 갈게요. 목적이 나와요. 도시의 무질서 확산 방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그린벨트로 띠를 묶어보면 자연환경 보전할 수 있지. 또 하나,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 개발을 제한하거나, 자, 밑에 세 번째 줄에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보완했던 거라며. 자,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나머지 목적은 잘 안 물어봐. 자, 여기서 이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걸 막는 게 그린벨트 원래 목적이거든. 여기를 띠를 묶는 거지, 그린벨트로. 개발 못하게 하면 자연환경 보존되고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게 보안이에요, 보안. 그러니까 여러분 군부대 있죠. 여러분 군부대 지역 주변에 민간이 가서 개발하면 돼, 안 돼? 그때 뭘 묶어버리지. 자, 이 지역을 개발을 못하게 제한하는 게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그래서 이 보안의 별표를 다시면 돼. 목적 하나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돼.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이 보안이 날아다니면 안 됩니다.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2개만 하세요, 2개만. 자, 지정 누가 하고요? 국장. 목적은 보안. 이렇게 줄여야 돼요. 그래도 됩니다, 여기는.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잘 보세요. 하나씩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용도구역 자체가 지정을 무슨 계획으로 결정합니까?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면 지정되는 거 맞죠? 그래서 개발 제한구역 맨 끝에도 똑같은 게 써 있어요. 무슨 계획 결정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건 당연한 거다라고 대답하셔야 돼, 지금. 하나씩 외우지 말고. 그러면 얘네 5개 뒤에는 전부 다 똑같은 말이 들어가요. 자, 무슨 계획으로 결정? 도시군을 결정해서 지정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거 나오자마자 다 나올 때마다 외우지 말고 큰 틀을 보고 당연히 얘네 소속이 관리기기니까 관리기로 결정하면 지정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중에서 결정권자가 전부 다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명만 지정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누구만? 국장만이 지정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그건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그거 하고 끝내세요. 자, 내려갑니다. 이름 2번. 도시 자연공원구역 밑줄.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이름을 자꾸 읽어야 돼, 지금은. 이름을. 자, 도시제한공원구역인데 여기는 자, 지정권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여기도 도시관리로 결정하는 거 맞죠? 그럼 보세요. 원래 결정권자에는 국장도 포함되고 누구도 포함돼요. 결정권자 다 쓰면 국장이 있고 시도의사 있고 또 한 명 더 있잖아요. 대도시장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자가 다 나와야 되지만, 자, 여기는 국장이 나오면 무조건 X 하셔야 돼.
그래서 이걸 내는 거예요, 시험에. 이거 누가 결정하느냐, 누가 지정하느냐. 자, 밑줄, 형광색으로 밑줄 누구요? 시도의사 또는 대도의사장이 결정권자가 됩니다. 지정권자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는 누구는 결정 못한다는 거예요? 국장. 그 이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가 이름이 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거기서 도시자가 도시지역의 준말이야. 도시지역의 준말이라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말하는 이 도시는 도시지역을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자연공원이 일반적으로 자연공원 그러면 산을 말해. 산. 설악산 국립공원도 자연공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지역 안에 있는 산이라는 얘기, 산. 그럼 도시역에 산이 이렇게 있어요. 도시역에 산 많죠. 자, 여기 아름드리 나무가 자라고 있는 500년 된 아름드리 나무가 자라고 있대. 개인한테 맡기면 이거 개발할까 개발하지 않을까? 훼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묶어버리는 거야. 용도구역으로. 개발을 못하게 제한하는 거지. 그럼 여기는 식생양환 산지가 키워드예요. 산지. 산지. 요 산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산이 어느 지역에 있어요? 도시역 안에 있는 산이에요. 여기를 개발을 못하게 막는 게 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를 볼까요? 자, 전체를 봤을 때 도시역 안에 있는 산들이 한두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지. 그럼 국장이 찾아다니면서 지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국장한테 권한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 장들할만 지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지. 일단 요거를 먼저 기억하셔야 돼. 그러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지정권자 누가 된다? 자, 읽어보세요. 시도의사 또는 대도시장이 되는 거예요. 자, 맨 처음에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시도의사 또는 대도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산이니까 자연환경 경관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시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자, 밑줄. 자, 도시지역 안의 식생양환 산지에 했던 거랍니다. 산지의 개발을 제한까지 밑줄. 아, 도시지역 안에 있는 산들 제한하는 거야. 개발 못하게 제한하는 거지. 그 목적으로 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는 산입니다. 산. 자연공원이 산이니까. 근데 일반적인 산이 아니라 전제조건이 붙어 있죠. 뭐라고 붙어 있어요? 식생이 양호한. 그 아름드리 나무가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500년 된 아름드리 나무가 막 자라고 있는 이런 산들. 그러니까 여기는 상대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잖아. 그래서 용도구역 중에서 도시 자연공원구역으로 묶어버리겠다는 거지. 그럼 여기는 개인이 가서 개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지역으로 묶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식생양환 산지의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용도구역입니다. 자, 그럼 여기 두 가지. 일단 지정권자 누가 되고요? 시도자 대도시장이 나오고 식생양환 산지의 개발을 뭐 한다? 제한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다. 그 용도구역 이름이 뭐다? 도시자연공원. 그 정도만 잡으면 돼. 지금 개념만. 산에다 지정한다는 얘기예요. 도시역 안에 있는 산. 개발 못하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볼까요? 여러분 도시자연공원구역도 자 똑같은 말이 써 있어요. 맨 끝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건 이해가 되셔야 돼 지금. 어차피 얘네 5개는 다 똑같은 말이 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를 결정해서 용도구역이 지정되니까 개도시수 입 전부 다 똑같은 말이 뒤에 숨어 있어. 도시군 관리로 결정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이건 이해되시죠? 자, 넘기세요. 더 이상 볼 거 없고. 자, 그 다음에 3번에 가세요. 시가와 조정구역의 대비줄. 자, 시가와 조정구역이 좀 내용이 많은데 자, 그 이름 한번 볼까요? 이름 한번 밑줄으세요. 이거예요. 자, 시가와 뭐요? 조정구역입니다. 그럼 여기는 이 시가라는 얘기는 도시화가 되는 거지. 자, 그거를 뭐 하는 거냐면 조정하는 구역이에요. 조정. 자, 그럼 여기가 오늘 도시역으로 바뀌었어. 다시 보세요. 잘 들으세요. 현재 이 지역이 용도지역이 도시역으로 바뀌었어요. 용도지역이. 그럼 여기는 개발 가능한 용도지역입니까? 보전지역입니까? 개발할 수 있는 용도지역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용도지역이. 그러면 요 안에 거주하는 우리 일반 국민들은 요 본인 토지를 자 개발할 수 있는 용도지역으로 바뀌었으니까 자 본인 토지만 보고 개발을 합니까? 전체를 다 보고 개발합니까? 응? 전체를 다 보고 개발해요? 그렇진 않고요. 자기 토지만 개발하는 거야. 내 대지 위에 최대로 건물 짓는 것만 짓는 거지. 갑돌이도 이렇게 짓고 을승도 짓고 병도도 짓고 다 짓게 되면 무질서한 시가가 되는 거지. 계획적 개발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지역은 개발 가능한 지역이지만 행정청이 이거를 조정한다고 써 있죠 지금.
그러면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지만 이거를 조정한다는 얘기는 유보한다는 얘기지. 지금 개발하지 마세요 라고 유보시켜버리는 거지. 그 기간이 지나면 개발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 개발을 행정청이 나중에 들어가서 개발할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개인이 개발하는 걸 막겠다. 행정청이 이 지역을 나중에 계획적으로 단계적으로 개발하겠다라고 지원하는 지역입니다. 그럼 여기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개발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그 기간만 지나면 돼. 그래서 중요한 건 자, 기간, 유보하는 기간이 제일 중요한 거야. 이 유보할 수 있는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 키워드는 이거예요. 유보자 나오면 이건 무조건 무슨 구역이에요? 그래요. 시가 조정구역이라고 지금 기억하시는데 간단하게. 그래야 정리가 되는 거야, 개념이. 근데 자, 요거는 우리가 몇 년에서 몇 년이면 5년에서 20년입니다. 다시 몇 년에서 몇 년? 5년에서 20년까지만 정할 수 있어. 법으로 정한 거야, 이게. 그러면 지정권자가 지정을 할 때 자, 유보기간을 정해서 같이 지정해 주거든. 그럼 요 기간만큼은 요 기간 중에 있을 유보기간 중에 있을 때만큼은 이 지역이 개발이 돼요, 개발이 안 돼? 안 돼. 그럼 이 기간이 지나면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 예를 들면 개발 제한구역은 언제 해제될지 모르잖아, 지금. 아니, 그건 기간이 없어요. 해제를 해야 개발이 되는 겁니다. 100년 있다 할 수도 있고 200년 있다 할 수도 있어. 기간 제한이 없어. 막연한 거지, 거기는. 근데 시가와 조정구역만큼은 기대 심리가 있는 거죠. 요 기간만 지나면 개발할 수 있는 땅으로 바뀌니까 자동적으로. 그 일정 기간 동안 유보한다는 게 키워드입니다. 그럼 이걸 누가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특징들. 자, 결정권자가 지정하겠죠. 그럼 보세요. 결정권자가 국장도 있고 결정권자 다 얘기를 하면 시 도의사도 있고 대도시장도 있는데 여기 특징은 일단 국장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지정 못하고요. 대도시장이 빠져요. 자, 그럼 여기는 지정권자 아직 대도시장한테 안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형광색 밑줄 그어놓으세요. 자, 지정권자 누가 돼요? 그래요. 맨 앞에 시도의사 나와 있죠, 그죠? 아, 그건 결정권자 다 안 되고 시도의사한테만 줬다는 얘기야, 지금 권한을. 그 시가 조정구역만큼은 시도의사가 결정권자, 지정권자가 되는 겁니다. 내용 볼게요, 내용. 자, 나머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시도의사는 직접 또는 관계행정인의 장애 요청을 받아 자, 도시역과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 방지 밑줄. 아예 도시역으로 써 있잖아, 지금. 도시역, 용도지게 도시역이래. 자, 물론 그 주변 지역도 같이 묶을 수 있죠. 자, 무질서한 시가 방지라는 얘기는 개인이 개발하면 무질서하게 시가 되니까 그걸 막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정 기간 지나면, 유보 기간 지나면 행정청이 들어와서 개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계획적 단계적 개발 밑줄. 자,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를 동그라미 쳐야지. 뭐 할 필요가 있다? 유보. 이게 키워드예요, 여러분들. 자, 유보란 얘기는 보류시킨다는 얘기죠. 지금 당장은 안 돼.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개발할 거야 라고 지정하는 용도구역의 이름입니다. 그 용도구역의 이름이 이거예요. 시가와 조정구역이요. 10번 20번씩 읽으셔야 돼. 이름 알아야 되니까. 시가와 조정. 그럼 이 조정은 뭐 한다? 유보한다는 얘기죠. 일정 기간 동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가 조정구역 지정 또는 변경을 여기도 똑같은 단어가 나오죠. 맨 끝에. 도시군 관리계로 결정할 수 있고요. 다만 국가계획에다 밑줄. 에듀윌 유료연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게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국가계획과 연계 지정한대, 연계. 자, 그럼 빨리 바꿔야지. 그때는 지정권자가 누가 될까? 국장의 밑줄. 그렇지. 이건 우리가 아까 했던 거예요. 자, 국가계획과 연계합니다. 연계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시도사 탈락. 그때는 국장의 밑줄. 그럼 우리가 공식 만든 게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계획 나왔죠? 국가계획 나왔습니다. 국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누가 나와야 돼요? 국장. 그럼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가 조정구역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시고 확인하시고 내려가세요. 자, 2번까지 끌고 내려가셔야 됩니다. 자, 시가와 유보기간, 네 글자로 지어서 유보기간. 자, 요거 확인하셔야지. 그러면 국장이나 시도의사가 시가 조정구역을 지정할 때 여기는 몇 년 동안 개발 안 됩니다 라고 정하는 기간이 있죠. 유보기간이에요. 자, 거기 몇 년에서 몇 년이에요? 형광색으로 밑 찍어 놓으셔야 돼.
그래서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는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의 도시역과 주변 지역의 인구의 동태, 토지 이용 상황, 산업 발전 상황 등을 고려해서 밑줄 짝 5년 이상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도시인구와 이유로 시가와 유보기간을 정해야 된다. 그러면 자, 요 기간을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해야 될 거예요, 이거. 지겹게 해요, 앞으로. 한 2,000번 정도 더 합니다. 자, 몇 년에서 몇 년이라고요? 그러니까 5년에서 20년 이내인데 5년 이상은 정해야 되고 20년 넘으면 안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두 개가 숫자 다 나와야 되는 거지. 하나 빠지고 나오면 X야. 5년 이상, 그럼 X. 왜냐면 20년 이내도 있으니까. 숫자 두 개 나오는데 하한선, 상한선이 다 있다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시가와 조정구역을 정할 때 3년 이렇게 정할 수 있나 없나? 안 되죠. 이걸 알아야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자, 25년. 안 되잖아, 이거. 요 사이에서만 정하란 얘기지. 그럼 10년 정할 수 있나 없나? 정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기간 되냐면 시가와 유보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몇 년을 정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한선하고 상한선은 알고 계시. 이 시험에 이게 나오는 거지, 숫자가. 요 사이에서만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예를 들면 10년으로 정할 때요. 그러면 이 10년이 시가와 유보 기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1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언젠가는 끝날까 안 끝날까? 끝나죠. 그러면 유보 기간이 끝났죠. 그러면 끝나는 날에 이 시가와 조정구역이 해제가 된다 그러면 안 돼. 자, 요 단어가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앞으로 요거 공식 만드세요. 여러분 국계법에서 실효, 효력을 잃는다라고 표현되거든 이게. 그 단어 앞에는 무조건 세 글자가 붙어 있어야 돼. 다음 날. 이게 다음 날 없으면 X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 끝났어요. 오늘 끝났어요. 유보인이 오늘 끝났습니다. 그 오늘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해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해제나 실효나 똑같은 거지 뭐. 내일이 되는 거야, 내일.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 밑에 있습니다. 자, 유보인이 끝난 날에 언제?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라고 써 있지. 그 효력을 잃는다를 두 글자로 실효라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교재. 동그라미 2번이에요. 자, 시가와 조정구역에 지정한 도시군관리의 결정은 시가 유보인이 끝난 날의 다음 날, 형광색 밑줄.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자,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다음 날이에요. 그 뒤에 따라 나온 단어 효력을 잃는다는 얘기는 이 시가 조정구역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아, 실효가 된다는 얘기는 해제된다는 얘기 아닌가? 해제된다는 얘기야. 해제랑 실효랑 똑같은 말이야. 효력이 없어지면 이게 풀린다는 얘기잖아, 이게. 그런 얘기지. 그래서 여기서 이 실효라는 단어가 해석이 되셨으면 시험 장면에서는 효력을 잃는다 이건 안 받고 이거를 빼고 시험에 내는 거지. 유보 기간이 끝나는 날에 효력을 잃는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X 하셔야 돼. 뭐가 없어서 X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날. 이게 공식이야, 공식 만들어도 돼. 공법에서 공식 몇 개 만들어도 써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날에 형광색 밑줄 걸고 효력을 잃는다는 밑줄 딱 그면 되잖아. 재수 읽어야 돼. 그리고 이 내용은 다음 주에 또 해요, 여러분들. 제가 또 물어볼 거야. 이 시료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파트에서. 그러면 요 시료란 단어 앞에는 반드시 여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세 글자. 다음 날. 공식 만들어 그냥. 공식. 시료는 다음 날 이런 식으로. 시료는 언제? 다음 날.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보실 거고요, 앞으로. 자, 그거 하시면 끝났습니다. 자, 4번 갑니다.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바다. 자, 밑줄 보세요. 수산자원보호구역. 여기 금방 들어와요, 이거는. 여기. 자, 바다니까 여기는 바다라고 표현 안 하고 네 글자로 표현하지. 그렇지. 공유수면. 자, 공유수면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럼 바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바다를 말하니까 이거는 지정을 누가 한다? 그 맨 앞에 해양수산부 장관 나오죠. 밑줄 그어야지. 확인. 자, 그래서 해양수산부 장관은 직접 들은 관계행정인의 장애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공유수면의 밑줄. 자, 이제 제가 앞으로 공유수면 물어보면 어디예요? 바다. 대답하시면 돼. 바다니까 해장이 지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 또는 변경을 자, 밑줄 소속으로 확인하셔야 돼. 알고 있지만 도시군 관리로 결정할 수 있다고 밑줄 그으시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끝난 거예요. 여기 보세요. 몇 개 했어요? 4개 했잖아요.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했죠. 얘는 강화하는 거예요, 다. 그리고 오른쪽 가시면 이제 완화하는 게 하나 나오죠.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5번의 입지 규제 최소고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이름을 한번 보세요. 이름. 자, 이름이 뭐예요? 자, 그럼 다른 거 다 걷어내고 규제의 동그라미 치고 최소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이름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름 한번 써볼게요. 입지, 건물을 짓게 되면 그런 얘기지. 이 땅에다 건물을 짓게 되면 규제를 어떻게 한대요? 최소한의 규제만 한대. 그러면 규제를 강화한다는 뜻이에요? 완화한다는 뜻이에요? 완화라는 느낌이 와야지. 이름만 읽어도. 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그래서 이름이 얘네는 자, 우리가 지정권자를 먼저 볼까요, 여러분들? 지정권자인데 여기 있는 자 전부 다 지정할 수 있어. 자, 그럼 여기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을 합치면 네 글자로 결정권자라고 표현해. 법은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지. 자, 이렇게 써도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입지규제 최소를 지정할 수 있다. 맞는 말이야. 자, 이거 귀찮대. 이걸 네 글자로 그냥 써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네 글자로 도시군관리계획 누구? 결정권자. 근데 논점이 없죠. 자, 결정권자에 미치고 싶은데. 결정권자는 여기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잖아요. 전부 다 지정해도 된다 이렇게 하는 거야. 완하니까. 그러니까 지정권을 다 준 거라고 보시면 돼. 그걸 표현 자체를 결정권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국장 지정할 수 있어요. 시도지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또한 누구도 지정할 수 있습니까? 대도시장. 그래서 표현을 도시군관리계획 뭐라고 표현해요? 결정권자, 출발점. 그래서 결정권자는 밑줄. 자, 도시지역에서 복합의 동그라미. 자, 복합적인 토지용을 증진시켜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에 해당되는 지역과 주변 지역의 전부나 일부를 밑줄. 자, 입지규제 최소로 정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복합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복합. 그럼 아까 우리가 용도지구 할 때 복합 배웠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 복합이라는 얘기는 기능이 하나만 들어가 여러 개 들어가. 주거 기능, 자, 상업 기능, 뭐 업무 기능 이런 거 다 들어갈 수 있게끔 하겠다는 얘기는 규제를 강화한다, 완화한다. 그렇지, 완화해요. 복합 나오면 완화해 무조건. 공법에서. 왜? 여러 개 기능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완화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되고 여기 대상 지역은 여러분들 보세요. 잘 들으세요. 자, 외곽 지역에서 지정하는 지역이 아니에요. 도심지에다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에서라는 용어가 써요. 도시지역에서 지역 거점을 마련한다 이렇게 써 있거든 지금. 자,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도시형 내에다 지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결국은 자, 외곽 지역에다 새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한 번 개발되거나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생겼다. 그럼 복합적인 토지를 증진한다는 얘기인데, 자, 용산이 있다. 용산. 예를 들어서 용산이 있다. 그럼 용산 같은 경우는 용산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내려갔어. 그럼 이 지역이 비었지 지금. 개발을 해야 됩니다. 물론 공원으로 일부도 자, 보존하겠지만 개발할 때 여기 아파트 단지만 단층 만듭니까? 가면? 아파트만 싹 지어버려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데 가보면 어떤 기능이 많이 들어가요? 주거 기능 들어가고 일단 일부가 들어가고 업무 기능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지금 개발하는 거 보면 하나의 기능으로 개발하잖아. 최근은 복합적인 기능이 다 들어가는 거지. 상업 기능 다 들어가는 거지. 자, 그럼 이렇게 복합적인 개발을 하게 되면 도심 공동화를 막을 수 있어. 공동화. 다시 말하면 명동 같은 데 가보면 거기 상업 기능밖에 없거든요. 거기 가보면 낮에는 사람 빠글빠글 많잖아요 지금. 밤 10시만 넘으면 어떻게 돼? 썰렁하고 사람이 없어. 공동화야. 다 빠져나간 거야. 그걸 막으려면 거기 주거지 기능도 들어갈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능이 있으면 이런 기능이 같이 있으면 공동화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주상복합 같은 것도 이렇게 짓게 해주는 지역이지. 그럼 이게 연결이 되잖아. 지금 이게 지금 연계성이 있잖아. 그럼 이 지역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자, 규제를 강화해야 돼요, 완화해야 돼요? 완화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가려면 완화하는 목적으로 지정하는 용도 구역을 말한다. 그 용도구역 이름을 뭐라고 한다? 이름부터 알아야 돼, 여러분들은.
입지 그리고 모르면 안 돼.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집에 가서 그거 하셔야 돼. 이름 5개 용도구역 이름부터 정리해 놓으셔야 돼. 자, 이거 여러분들 이거 기본입니다.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해야 될 내용입니다. 상대방 이름을 알아야 뭐 내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자, 그럼 그 대상 지역이 밑에 보면 박스 안에 보이는데 뭐 거기 자, 기업번 그냥 편하게 읽으시면 돼. 자,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무도심, 도심, 무도심 밑줄. 자, 원래 도시군 기본계획은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기본계획은 개략적인 내용만 있는 거죠. 도심 어디다, 부도심 어디다 이것만 정해주는 거야. 그럼 어쨌거나 오른쪽 가면 중요한 게 생활권 중심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에 밑찍으면 되지. 그럼 이것만 봐도 이 지역은 외곽 지역이에요, 센터 지역이에요? 센터 중에 센터입니다.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 지역에다가 지정해서 복합적인 토지를 증진하겠다. 지역 거점 마련하겠다. 라고 지정하는 용도구역의 이름입니다. 그 용도구역 이름이 뭐예요? 10번씩 20번씩 읽으세요. 또 까먹었잖아.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잖아. 괜찮아요. 뭐 까먹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니은번은 뭐 지금 안 읽어도 되고 디귿번 한번 밑줄 그어볼까? 디귿번이 제일 중요한데 자, 3개 이상의 노선을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몇 킬로? 1km 이내 위치한 지역인데 여러분 서울역 가볼까? 서울역 노선 몇 개 이상 교차합니까? 자, 일단 기차 지나가죠. 전철 지나가죠. 버스 노선 지나가죠. 몇 개 이상?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합니다. 자, 대중교통 결절지는 그 만나는 부분을 말하는 거지. 거기부터 몇 킬로? 1km. 거기는 주거 기능 하나만 들어가면 돼야 안 돼? 안 되고 사업 기능 들어갈 수 있고 자, 업무 기능도 들어갈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얘기죠. 용산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센터 지역인데 여기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한 가지 기능을 들어갈 맞겠다.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가게끔 하겠다.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하겠다. 라고 하려면 이 지역에 용도 지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기능이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규제를 강화해야 돼요, 완화해야 돼? 완화하면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센터를 복합적으로 토지 이용을 증진하겠다고 지정하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게 뭐 그 대표로 2개 정도만 보면 됩니다. 지금 기역하고 디귿 이 2군데 지역이 대표적인 지역이고요. 나머지 지역은 한 바퀴 돌고 와야 또 정리가 돼요. 도정법에 또 있는데 지역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 설명드려도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어차피 욕심내지 말고 2개 정도만 보시면 돼. 그러면 여기는 외곽이 아니라 어디예요? 센터예요, 센터. 도심 중에 생활권 중심 지역입니다.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합니다.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몇 킬로에 또 그것도 1km 이니까 센터 중에 센터지. 그런 지역을 복합적으로 토지 이용을 증진시키겠다고 지정하는 지역이지. 여기는 하나의 기능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지정하는 용도구역의 이름이야. 그 용도구역 이름이 뭐예요? 이름 다음 주까지 알아가지고 오세요. 외워가지고 이름부터 해야 돼. 입지규제 최소구역입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밑에 있는 거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자, 여기서 지금 요거 5개 우리가 5개 했거든요. 요거 다음 주까지 이거 이름만 알고 오셔야 돼. 용도지구의 이름. 용도지구 중에서 완화하는 거 3개 있었지 우리. 용도지구 중에서 용도지구는 용도지구 제한을 강화하는 것도 있고 완화하는 것도 있잖아. 완화하는 거 3개 아까 별표한 거 있었어요. 그거 이름 좀 알고 오시고 그 다음에 얘는 5개 다 해야 돼. 5개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우리가. 개도, 시수, 입.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돼요. 도시 제한 공원구역 그리고 시가와 조정구역 그리고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이죠. 이거 이름 알고 오시면 다음 주까지. 그러니까 이름 자 누가 지합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많이 들어. 그러니까 자 일단 이름을 먼저 정리를 가지고 오시면 돼. 그러니까 개도, 시수, 입 그렇게 하시고 그 이름 알고 오시면 되고 얘네 5개는 전부 다 소속이 동일하다. 자 지정할 때는 무슨 계획이 필요하다. 도시군 관리로 결정하면 지정이 됩니다. 라고 하시면 되지. 여기까지 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한 장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6번의 둘 이상의 196페이지에 있는 자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제된 행위제한 보지 마세요. X하고 오른쪽 가세요. 자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용도구역 끝났다라고 하세요. 용도구역 5개 했으면 곧바로 오른쪽에 있는 7번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197페이지 7번.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지금 우리가 첫 번째 관리계획의 내용 중에서 뭐 했어요?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한번?
용도 지역을 지정했고 용도직을 도와주기 위해서 용도직을 또 지정했고 그 용도 지역과 용도직을 도와주기 위해서 용도구역 5개를 정한 거잖아요. 개도, 시, 수, 입. 그러면 얘는 끝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지금 단계에서. 그러면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구를 지정했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가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거지. 7번에 있는 내용이. 그 다음 단계는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도로 설치하고 공원 설치하고 학교 설치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그래요. 기반시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목에 기반시설 나와 있네 지금. 그럼 도로, 철도, 공원, 항만 등을 설치하는 자 내용입니다. 이거는 관리기계 내용 중에 세 번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 그 내용을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중에 가장 중요한 1, 2번을 한 거고요. 자 도로 설치와 공원 설치한다라고 할 때 자 하나만 개념 잡고 끝낼게요. 자 서울특별시 종로구부터 서초까지 연결되는 8차선도로 설치하는데 자 설치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자 여기 대입 자 미리 설치하기 전에 미리 도시운관리로 뭐 해야 되죠? 결정. 오늘 결정했대요. 설치하기로. 그럼 이름을 뭐라고 바꿔서 불러요? 자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그래요. 제목에 써 있잖아. 제목에 써 있잖아. 제목에. 아 괜찮습니다. 다 그럽니다. 처음에. 자 그럼 여기서 이걸 두 개를 묶어놓은 거예요. 제목이 어떤 시설과 제목 7번 기반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시설을 또 써놨잖아요. 제가 도시군계획시설. 그러면 이 중간 단계는 요게 있다는 거지. 결정이라는 단어가 숨어 있다는 거지. 이게 쓰셔도 돼요. 여러분들 그 옆에다가. 그럼 기반시설을 설치하기로 무슨 계획으로 결정했어요? 도시군 관리로 결정하게 되면 이 도로의 이름이 바뀌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름이. 뭘로? 도시군 계획시설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다음 주에 이거 공부할 겁니다. 뭐부터 공부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 기반시설부터 공부하신 다음에 결정하고 나서 설치하는 도시군 계획시설을 공부하시면 돼.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이걸 어떻게 설치합니다. 이런 걸 공부할 거예요. 어떤 절차로 이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합니다. 라고 하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한다는 얘기죠. 그냥 큰 틀의 절차 정도만 볼 거예요. 편하게. 일단 요 용어가 낯설면 안 돼요. 요 용어. 좀 어려운 용어예요. 자, 요 결정된 시설을 기반시설 중에서 자 도시군으로 결정된 시설을 뭐라고 불러요? 도시군 계획시설. 다음 주까지 이거 자꾸 읽어보세요. 제목만. 낯설면 또 내용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일단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 다음 주에 좀 자연스럽게 들어가니까 여기 설명드린 거고. 자 오늘 정도 여기까지 하시죠. 그래서 다음 주에 그 7번에 있는 기반시설과 무슨 시설이요? 도시군 계획시설입니다. 그 개념을 다시 한번 잡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자 정리한 거 굉장히 중요한 거 많이 했으니까 집에 가서 그 용어 있잖아요. 용어 뜻. 용어를 자꾸 읽고 개도시 수입이 뭔지도 자꾸 읽으면서 여러분 걸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전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